괜찮아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치료는 몸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풀어주는 거니까요. 새벽 3시 또 잠에서 깼다. 허리 아래쪽에서 시작된 통증이 등줄기를 타고 목까지 올라왔다. 이불을 걷어차며 뒤척일 때마다 옆에서 자던 남편이 눈을 떴다. 또 아파? 민수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다. 응, 괜찮아. 다시 자. 괜찮지 않았다. 이미 석 달째였다. 낮에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지만 밤이 되면 통증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졌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이 유난히 쓸쓸했다. 52년을 살아오면서 내 몸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건 처음이었다. 설거지대 위에 놓인 진통제를 집어들었다. 하루에 3알, 이미 권장량을 훨씬 넘어선 지 오래였다. 여보. 뒤에서 민수가 다가왔다. 형한테 부탁해 볼까? 나는 손을 멈췄다. 형님한테? 응. 형이 물리치료사잖아. 병원 치료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형님. 민수의 친형. 62세. 3년 전에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사신다는 얘기만 들었다. 명절에 몇 번 뵌 게 전부였다. 형님이 부담스러우실 텐데. 아니야. 내가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셨어. 벌써 물어보신 거야? 민수가 미안한 듯 웃었다. 응.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못 참겠더라.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민수는 그런 사람이었다. 말은 없어도 늘 나를 챙겼다. 다음 날 오후 나는 형님의 병원 앞에 서 있었다. 정한 물리치료의원. 깔끔한 간판 아래로 유리문이 보였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끝을 스쳤다. 라벤더 같았다. 대기실은 조용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이은아님 맞으시죠? 데스크에서 젊은 여자 직원이 반겼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걸어가며 하얀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자격증들, 감사패들. 형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다. 여기입니다. 문이 열렸다. 형님이 서 계셨다. 흰색 가운을 입은 모습이 생각보다 근사했다. 62세라고 하기에는 허리도 곧고 어깨도 넓었다. 재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목소리가 작게 나왔다.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여기 앉으세요. 형님이 의자를 권했다. 치료실은 아늑했다. 커튼이 쳐진 창가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허리 아래쪽이요. 그리고 목도. 형님은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또렷한 글씨체였다. 일단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침대에 엎드려 주시겠어요? 치료용 침대가 방 한가운데 있었다. 하얀 시트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엎드렸다. 옷은 그대로 입고 계셔도 돼요. 네. 형님의 손이 내 허리에 닿았다. 따뜻했다.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다. 여기 눌러볼게요. 엄지로 누르는 압박. 순간 아픈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 거기. 많이 뭉쳤네요. 얼마나 오래 아프셨어요? 3달 정도요. 3달이나. 많이 참으셨어요. 형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손길도 달라졌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눌렀다면 이제는 좀 더 깊게 들어왔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나 봐요. 뭐, 평범하게 살아요.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죠.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깊게 숨 쉬세요. 숨을 들이마셨다. 아로마 향이 더 진하게 느껴졌다. 형님의 손이 등뼈를 따라 올라갔다. 목 뒤까지.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 리듬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 몸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때요? 좀 시원하세요? 네. 시원해요. 거짓말이 아니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민수 형제가 정말 부러워요. 갑자기 나온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가 있으니까요.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름답다니. 52세 아줌마한테. 무슨 말씀을. 사실이에요. 재수 씨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손길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허리 아래쪽으로. 여기도 많이 아프시죠? 네. 이 부분은 좀 예민한 곳인데 치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형님의 손이 더 깊게 눌렀다. 아픔과 시원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리고 뭔가 다른 감각도 함께. 이상했다. 치료받는 건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재수 씨, 긴장 푸세요. 아, 네. 하지만 긴장을 풀 수가 없었다. 민수는 이런 적이 없었다. 결혼한 지 25년 동안 한 번도 내 허리를 이렇게 만져준 적이 없었다. 다 됐어요. 형님이 손을 뗐다. 갑자기 허전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어떠세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꾸준히 받으셔야 효과가 있어요. 형님이 명함을 건넸다. 손끝이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올 수 있으세요? 네. 올게요. 병원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다.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단순히 치료받은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술렁이는지.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52세. 두 아이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나는 그냥 여자였다. 형님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가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형한테 치료 잘 받았어? 응. 좋았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계속 받아. 그래야겠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치료보다 다른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핸드폰을 켰다. 형님의 명함을 사진 찍어 저장했다.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일주일이 지났다. 형님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두근거렸다. 거울 앞에서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다.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또 그것대로 신경 쓰였다. 결국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선택했다. 몸의 곡선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디자인이었다. 오늘 치료받으러 가?
민수가 거실에서 물었다. 응. 형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 알았어.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민수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의 모습이 묘하게 가슴을 아프게 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형님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재수 씨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형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지난주보다 나아지셨어요?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형님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지난주와는 뭔가 달랐다. 더 따뜻했다. 그럼 들어가시죠. 치료실로 들어가자 익숙한 아로마 향이 났다. 라벤더. 이제는 이 향만 맡아도 가슴이 설렜다. 오늘은 좀 더 집중적으로 치료해 드릴게요. 형님이 작은 병을 꺼냈다. 이건 뭐예요? 아로마 오일이에요.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 혹시 향에 민감하신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침대에 엎드렸다. 이번에는 지난주보다 덜 떨렸다. 아니, 떨림이 설렘으로 바뀐 것 같았다. 형님의 손이 내 등에 닿았다. 차가운 오일이 살짝 닿더니 형님의 손바닥으로 천천히 펴 발랐다. 차갑죠?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오일이 피부에 스며들면서 따뜻해졌다. 형님의 손길도 지난주보다 더 깊게 들어왔다. 재수 씨. 네. 혹시 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평범하다는 게 뭔가요? 형님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냥 남편이랑 애들이랑 사는 거요. 행복하세요? 가슴이 철렁했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몸이 정직하거든요. 지금 재수 씨 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 형님의 손이 명치 근처를 눌렀다. 아팠다. 생각보다 훨씬 아팠다. 아, 여기가 아프다는 건 감정을 많이 억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 이렇게 마음을 들키는 것 같은지. 재수 씨, 우셔도 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의 손길이 더욱 부드러워졌다. 마치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저도 아내를 잃고 나서 한동안 힘들었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외로워요. 밤에 혼자 있으면 특히. 형님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형님도 힘드시겠어요. 네. 그래서 재수 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지도 몰라요. 심장이 쿵쿵거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일주일 내내 재수 씨 생각을 했어요. 형님의 손이 허리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형님, 죄송해요. 전문가답지 못한 말을 했네요.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게 들어왔다. 재수 씨. 네. 혹시 민수 형제랑은 얼마나 자주?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런 건 왜 물으세요? 이 부분의 긴장도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말을 흐렸다. 몇 년째 안 했어요. 고백이 튀어나왔다. 나도 놀랐다. 그렇군요. 형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도 3년째예요.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오늘은 좀 특별한 치료를 해드릴게요. 특별한 치료요? 부부 관계가 소원하면 이 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걸 풀어드리는 거예요.
형님의 손이 더 아래로 내려갔다. 형님, 거기는 치료예요, 재수 씨. 믿으세요. 손길이 점점 더 사적인 부위로 향했다. 치료복 위로였지만 그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숨이 거칠어졌다. 재수 씨, 긴장 푸세요. 못 풀겠어요. 왜요? 이상해요. 이게 정말 치료인가요? 형님의 손이 멈췄다. 재수 씨가 불편하시면 그만할게요.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말했다. 계속하세요. 위험한 허락이었다. 형님의 손길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대담했다. 치료복 안쪽으로 손이 들어왔다. 아, 신음이 새어나왔다. 재수 씨. 네. 저도 힘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요.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원장님, 다음 환자분 오셨습니다. 형님이 급하게 손을 뺐다. 알겠습니다. 5분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형님의 얼굴도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재수 씨,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주에 또 오실 수 있어요? 네. 이번엔 제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집으로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대로 치료하기 어려워요. 집에 치료 장비가 다 있어요. 위험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형님이 종이에 주소를 적어줬다. 손끝이 또 스쳤다. 이번에는 더 오래. 병원을 나서면서 다리에 힘이 없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지난주와는 다른 떨림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여보, 치료 끝났어? 응. 어땠어? 좋았어. 다행이다. 형님한테 저녁이라도 대접해야 하는데. 죄책감이 밀려왔다. 응. 빨리 와. 저녁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이게 정말 나인가? 남편을 속이고 형님과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52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현관에서 웃으며 맞아줬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 얼굴색이 좋아졌어. 그래? 응. 형님 덕분이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형님의 손길이 생각났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며 눈물이 났다. 미안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형님의 집 주소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다. 핸드폰에 저장된 주소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봤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다.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우로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치료받는데도 안 나아지는 거야? 아니, 많이 좋아졌어. 거짓말이었다. 몸은 좋아졌지만 마음이 아팠다. 그럼 다행이네. 형님한테 정말 감사하다. 민수의 순진한 미소가 가슴을 찔렀다. 그날 저녁 형님에게서 문자가 왔다. 재수 씨, 이번 주 목요일 오후 어떠세요? 집으로 오실 수 있으시면. 손이 떨렸다. 답장을 하려다가 멈췄다. 지웠다가 다시 썼다. 생각해 볼게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다. 거절해야 했는데. 10분 후 또 문자가 왔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치료일 뿐이에요. 재수 씨가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요. 그냥 치료일 뿐.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알겠어요. 목요일에 뵐게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왜 이러는 거지? 왜 멈추지 못하는 거지? 목요일이 왔다. 옷장 앞에서 1시간을 고민했다. 결국 회색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를 선택했다. 최대한 단정하게 치료받으러 간다는 걸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려고. 오늘 어디가? 민수가 물었다. 응. 치료받으러. 형님 병원에. 순간 숨이 막혔다. 아니, 새로운 곳 알아봤어. 좀 더 전문적인 곳으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다. 그래? 형님한테 미안하지 않아? 형님도 추천해 주신 곳이야.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았다. 형님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2층 단독주택. 생각보다 크고 깔끔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아직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손은 이미 배를 누르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형님이 문을 열었다. 평상복 차림이었다. 흰 셔츠에 회색 면바지. 병원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랐다. 더 편안해 보였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깔끔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 특유의 정리된 공허함이 느껴졌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형님과 고인이 된 형수님. 행복해 보이는 미소. 그때 사진이에요. 형님이 조용히 말했다. 아름다우신 분이었네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죠. 특히 밤에. 형님이 나를 바라봤다. 재수 씨도 외롭죠? 가슴이 철렁했다. 저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외로운 거 아닐까요? 전곡을 찔렸다. 말문이 막혔다. 치료실은 이쪽이에요. 형님이 앞서 걸어갔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문을 열었다. 정말로 치료실이었다. 전문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여기서 하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 말이 왜인지 위험하게 들렸다. 옷은 어떻게? 치료복이 여기 있어요. 파티션 뒤에서 갈아입으시면 돼요. 치료복은 병원 것보다 더 얇았다. 갈아입으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52세. 아직 괜찮은 몸매. 하지만 이건 아니야. 다 갈아입으셨어요? 네. 밖으로 나오자 형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이리 누우세요. 침대에 엎드렸다. 익숙한 아로마 향이 났다. 형님의 손이 내 등에 닿았다. 병원에서보다 더 따뜻했다. 오늘은 깊게 풀어드릴게요. 오일을 바르는 손길. 지난번보다 더 깊게, 더 천천히. 재수 씨.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재수 씨를 여자로 보고 있어요. 형님. 죄송해요.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손길이 허리 아래로 내려갔다.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요? 제 마음이 어떤 건지.
형님의 손이 멈췄다. 재수 씨도 저를. 형님, 이러면 안 돼요. 벌떡 일어났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형님은 민수 형이고 저는.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형님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재수 씨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민수한테 미안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요.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여보, 어디야? 저녁 뭐 먹을까? 목소리가 떨렸다.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먹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니 형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보세요. 형님. 저도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말을 잇지 못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현관까지 따라 나온 형님이 말했다. 재수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다음 주엔 오지 마세요. 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가슴이 무너졌다. 이게 끝인가?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계속 흘렀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맞았다. 왜 이렇게 늦었어? 눈이 빨간데 운 거야? 아니야. 바람 맞았어. 또 거짓말이었다. 저녁 안 먹었지? 내가 라면 끓여줄게. 됐어. 난 괜찮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쓰러져 베개를 안았다. 형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주엔 오지 마세요. 끝난 건가? 정말 이대로 끝난 건가? 핸드폰을 봤다. 형님에게 문자를 보낼까? 뭐라고 써야 할까? 손가락이 떨렸다. 형님. 지웠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보냈다. 3분 후 답장이 왔다. 하지만 재수 씨가 그리울 것 같아요. 눈물이 또 흘렀다. 저도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코 고는 민수를 보며 생각했다. 나는 뭘 원하는 거지? 형님인가? 아니면 그냥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었던 건가?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은 처음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형님과 연락을 끊었다.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몸은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 허리 통증이 재발했다. 아니, 어쩌면 마음이 아픈 걸 몸이 대신 표현하는 건지도 몰랐다. 여보, 또 아파? 형한테 다시 가봐.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다른 병원 가볼게. 왜? 형한테 받으면 되잖아. 그냥. 형님도 바쁘실 것 같아서. 민수가 이상하다는 듯 나를 봤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하야, 시간 있으면 잠깐 나올 수 있겠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동네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났다. 70대지만 정정하신 분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심각했다. 은하야. 네, 어머님. 요즘 큰아들이 이상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큰 아들이요? 정한이 말이야. 형님. 손에 든 커피잔이 떨렸다. 무슨 일이신데요? 시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다. 요즘 들어 옷도 신경 쓰고 향수도 뿌리고 예전에 없던 행동들을 해. 그러실 수도 있죠. 원장님이시니까. 아니야.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다. 자꾸 누군가한테 전화하더라. 근데 내가 가면 급하게 끊고 숨이 막혔다. 어머님 그건 은하야. 혹시 큰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닐까? 그럴 리 없으세요. 형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부인했다.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나를 쳐다봤다. 너 뭔가 아는 거 있니? 아니에요. 전혀요. 그럼 다행인데. 나는 걱정이 돼. 형수 떠난 지 3년이나 됐으니 누군가 만날 수도 있지. 하지만 혹시 이상한 여자라도 만나면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내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이상한 여자. 나를 말하는 건가? 은하야, 너는 형님이랑 치료받으면서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꼈니? 네. 이상한 거요? 응. 혹시 형님이 다른 환자들한테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니에요. 전혀요. 형님은 정말 전문적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요즘 형님 병원에 환자가 좀 줄었다더라.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눈치채신 건가? 아니면 정말 형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가? 그날 밤 형님에게서 문자가 왔다. 재수 씨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오늘 재수 씨 만나셨다고 하시던데. 손이 떨렸다. 네. 괜찮아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형님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 때문에. 답장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학 동창 미경이었다. 은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그냥 그렇지 뭐.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미경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다. 결혼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나 오늘 시간 있어? 커피 한잔 하자. 미경을 만났다. 5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생기 있는 얼굴이었다. 야, 너 진짜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 20년 넘게 봐온 내가 모르겠어?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다. 형님과의 일 혼란스러운 감정들, 죄책감. 미경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은하야. 응? 너 지금 사랑에 빠진 거야. 뭐? 형님한테 사랑에 빠진 거라고.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미경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잖아. 잘못됐지. 근데 감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떡해? 미경이 내 손을 잡았다. 은하야, 내가 물어볼게. 너 민수 오빠 사랑해? 그건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사랑한다기보다는 익숙한 거지. 그럼 형님은? 모르겠어.
설레는 건 확실해. 근데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새로운 사람이 날 여자로 봐주는 게 좋은 건지. 은하야, 내 생각엔 너 지금 위험한 길에 서 있는 것 같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말이야. 미경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인생 한 번뿐이잖아. 52년 동안 가족 위해서만 살았으면 이제 내 마음 좀 들여다봐도 되지 않을까? 그게 무슨. 나는 내 편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다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님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재수 씨,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손가락이 떨렸다. 언제요? 내일 오후 어떠세요? 제 병원 근처 카페에서. 알겠어요. 보내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맞는 건가? 그날 밤 민수가 말했다. 여보, 우리 주말에 애들이랑 여행 갈까? 갑자기? 요즘 내가 힘들어 보여서. 기분 전환하면 좋을 것 같아. 민수의 순진한 미소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응. 그러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형님과의 약속이 더 기대됐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로 갔다. 형님이 먼저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형님이 돌아봤다. 일주일 사이에 더 야윈 것 같았다. 앉으세요. 마주 앉았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재수 씨. 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재수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형님, 저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우리. 그때 누군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어머, 형님? 은하 씨? 돌아보니 동네 아는 아줌마였다. 시어머니의 친구분. 어머, 여기서 뭐 하세요? 둘이서? 순간 얼어붙었다. 아, 치료 상담하는 중이에요. 형님이 재빨리 말했다. 그래요? 은하 씨 아직도 아프세요? 네. 조금. 형님이 잘 봐주시겠네요. 그럼 전 먼저 갈게요. 아줌마가 가고 나서 형님과 나는 서로를 봤다. 이거 곤란한데요. 어머니한테 얘기 갈 거예요. 어떡하죠? 일단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위험했다. 정말 위험했다. 그날 이후로 형님과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위험했다. 정말 위험했다. 동네 아줌마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했다. 여보,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 민수가 물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우리 주말에 여행이라도 갈까? 응. 좋아. 하지만 마음은 여행이 아니라 형님에게 가 있었다. 한 달이 흘렀다. 형님과 카페에서 마주친 이후로 정말 연락이 없었다. 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끝난 건가? 이대로 끝난 건가?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최선일지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제사가 있었다. 시아버님 기일이었다. 오늘은 큰아들도 온다고 했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형님을 만나게 된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제사 준비를 하면서도 신경이 곤두섰다. 과일을 씻으면서도 전을 부치면서도 현관문만 쳐다봤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형님 오셨다. 민수가 반갑게 문을 열었다. 형님이 들어오셨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다. 얼굴도 어두웠다.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은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형님은 계속 시선을 피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였다. 정하나, 요즘 왜 그래?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니? 네, 어머니.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형님이 잠깐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바빠서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아들아, 어머니가 요즘 내 얘기 많이 들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무슨 얘기요? 병원에 문제가 있다며? 환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형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그런 소리를. 동네에서 다 소문이야. 내가 환자들한테. 시어머니가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다. 나중에 얘기하자.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다. 은하야. 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하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큰아들 말이야. 네. 요즘 병원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무슨 문제인데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셨다. 환자들이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있어.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어질 뻔했다. 네. 여러 명의 유부녀 환자들이랑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럴 리가.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근데 소문이 너무 구체적이야. 치료한다면서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은하야. 네. 너도 형님한테 치료받았잖니? 혹시.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나를 쳐다봤다. 혹시 너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니? 아니에요. 너무 급하게 부인했다. 정말 아무 일 없었어? 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형님은 정말 전문적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그럼 다행이다. 만약 너한테까지 그랬다면. 말을 잇지 못하셨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형님과 눈이 마주쳤다. 형님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들었죠?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다. 형님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응.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 어머니 표정도 안 좋으셨고. 그러게. 형님 병원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가슴이 철렁했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 그나저나 형님한테 정말 감사해야 하는데. 당신 허리 치료해 주시고. 민수의 순진한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서 혼자 방에 들어갔다. 핸드폰을 봤다. 형님에게 문자를 보낼까? 뭐라고 써야 할까? 그때 형님에게서 먼저 문자가 왔다. 재수 씨 들으셨죠? 손이 떨렸다.
네, 다 사실이에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다른 환자들한테도 같은 짓을 했어요. 재수 씨만이 아니었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거짓말이죠?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저는 외로움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형님, 저한테도 거짓말이었어요? 재수 씨는 달랐어요. 진심이었어요. 어떻게 믿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말했겠죠? 대답이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 간직했던 설렘들,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나는 그냥 여러 명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치료실의 완벽한 분위기도, 집으로 오라는 제안도, 아로마 오일도, 따뜻한 손길도, 모든 게 계산된 수법이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형님의 문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른 환자들한테도 같은 짓을 했어요. 새벽에 화장실 거울을 봤다. 52세. 주름진 얼굴. 지쳐 보이는 눈빛. 이런 내가 특별할 리 없었지. 형님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형님,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형님을 잊겠습니다. 보내고 나서 형님의 모든 연락처를 삭제했다. 아침이 되어 민수가 깨웠다. 여보, 괜찮아? 밤새 운 거야? 아니야. 그냥 눈이 좀 따가워서. 오늘 쉬어. 내가 아침 준비할게. 민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또 났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일주일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하야, 큰아들 얘기 들었니? 무슨 얘기요? 병원 그만뒀대.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그러세요? 피해자 가족들이 찾아와서 난리가 났었나 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형님이 떠난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가슴 한편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졌다. 그날 밤 민수가 나를 안아줬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사랑해, 여보. 나도.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형님이 있었다. 아니, 형님이 아니라 그때의 착각이 남아 있었다. 내가 특별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들. 모두 거짓이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진짜였다. 형님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아니, 떠날 수 없었다. 낮에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하지만 손은 움직여도 마음은 멍했다. 여보, 오늘 뭔가 이상해. 민수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뭐가? 국에 소금을 안 넣은 것 같은데.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국을 떠서 맛을 봤다. 정말 간이 안 돼 있었다. 아, 미안. 다시 할게. 괜찮아. 그냥 먹을게. 요즘 많이 피곤한가 봐. 민수의 이해하는 미소가 오히려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다. 형님의 마지막 문자가 자꾸 떠올랐다. 재수 씨는 달랐어요. 진심이었어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나만은 특별했다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그 희망을 짓밟았다. 여러 명의 유부녀 환자들이랑 나는 여러 명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그 완벽한 치료실도 아로마 향도 따뜻한 손길도 모든 게 연습된 수법이었다. 화장실 거울을 봤다. 52세. 눈밑이 거무스름하고 볼이 꺼져 보였다. 이런 내가 특별할 리 없었지.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다가 누군가를 만났다. 카페에서 우리를 봤던 그 아줌마였다. 어머, 은하 씨.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안녕하세요. 요즘 형님 소식 들으셨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아, 네. 이사 가신다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큰일 났다던데. 큰일이요? 아줌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피해자 가족들이 고소한대요. 성추행으로.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다. 뭐? 라고요? 그러게요. 명문가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니. 시어머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셨을까요? 전 급한 일이 있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장바구니를 두고 슈퍼를 나왔다.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성추행 고소. 피해자 가족들. 나도 그중 한 명인 건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쓰러졌다. 만약 민수가 알게 되면, 만약 시어머니가 진실을 알게 되면,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핸드폰을 봤다. 형님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연락처를 지웠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하야, 큰아들 얘기 또 들었니? 네. 조금. 고소당했어. 여러 명한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은하야. 네, 어머니. 너 정말 형님한테 아무 일 없었지? 심장이 쿵쾅거렸다. 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럼 다행이다. 만약 너한테까지 그랬다면 나는 정말. 시어머니가 울먹이셨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신당할 줄이야. 고인이 된 형수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전화를 끊고 나서 자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피해자인가 아니면 공범인가? 형님을 고소한 여자들과 나는 뭐가 다른 건가? 다음 날 친구 미경에게 전화했다. 은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미경아, 나 어떡하지? 뭐가? 모든 걸 털어놓았다. 형님의 진실, 다른 피해자들 고소 얘기. 은하야. 응? 너는 피해자야. 아니야. 나는. 아니야. 너는 속은 거야. 형님이 전문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하지만 나도 원했어. 나도 설렜고 기대했고. 그게 바로 수법이야. 너 혼자만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 근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했던 거지. 미경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은하야, 너 지금 자책하지 마. 잘못한 건 형님이야. 하지만 만약 민수가 알게 되면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말할 거야, 안 말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르겠어. 말하면 가정이 깨질 것 같고 안 말하면 평생 거짓말하고 사는 것 같고. 은하야, 내가 조언해 줄게. 일단 시간을 가져.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가고. 하지만 내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후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가슴이 철렁했다. 알게 된 건가? 무슨 얘기? 요즘 너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아. 밤마다 뒤척이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멍하니 있을 때가 많고.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나한테 말해줘.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눈물이 났다. 아니야. 당신 잘못은 아니야. 그럼 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 말해야 하나? 이 사람한테 진실을 말해야 하나?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렵고 내가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고 거짓말 반 진실 반이었다. 민수가 나를 안아줬다.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자.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기대. 민수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꿈을 꿨다. 형님이 나타났다. 치료실에서 따뜻한 손으로 내 허리를 만지며 속삭였다. 재수 씨는 특별해요. 하지만 뒤돌아보니 다른 여자들이 줄 서 있었다. 모두 같은 말을 듣고 있었다. 당신은 특별해요. 소리 지르며 깼다. 여보, 괜찮아? 민수가 놀라 깨어날 흔들었다. 악몽 꿨어. 괜찮아. 무슨 꿈인데? 기억 안 나. 또 거짓말이었다. 새벽에 화장실 거울을 봤다. 이게 나인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52년을 살면서 가장 바보 같았던 순간. 한 남자의 계산된 친절에 속아 넘어갔던 순간. 그날부터 결심했다. 형님을 잊자. 완전히 지우자.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다. 여전히 아로마 향만 맡으면 가슴이 뛰었고 누군가 허리를 건드리기만 해도 소름이 돋았다. 형님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급하게 전화했다. 은하야, 당장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세요? 경찰이 왔어. 형님 조사한다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지금 가볼게요. 시댁으로 가는 길 손이 계속 떨렸다. 만약 경찰이 나한테 물어보면, 만약 진실을 말해야 한다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경찰차가 서 있었다. 거실에는 형사 2명이 앉아 있었다. 혹시 이은하 씨 맞으신가요? 네. 형님한테 치료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진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하나? 형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관통했다. 이은하 씨, 정한 씨에게 치료를 몇 번이나 받으셨나요? 서너 번 정도요. 목소리가 떨렸다. 치료받으시면서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나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다. 민수도 옆에 서 있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게. 부적절한 행위요? 네. 성적인 접촉이나 발언 같은 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진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없었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정말요? 다른 피해자분들은 치료 중에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했는데요. 저는 정말 없었어요. 형님은 전문적으로만 치료해 주셨어요. 형사가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혹시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치료받으신 적은요? 가슴이 철렁했다. 형님 집, 그곳에서의 일들. 아니요. 병원에서만 받았어요.
또 거짓말이었다.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추가로 여쭤볼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들이 떠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은하야, 정말 아무 일 없었지? 네, 어머니. 정말이에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다행이다. 만약 너한테까지 그랬다면 우리 집안이 정말. 민수가 내 어깨를 안았다. 여보, 많이 놀랐지?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다. 형님이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모르겠어. 당신한테는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거 맞지? 민수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맞아.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럼 다행이야. 만약 형님이 당신한테. 민수가 말을 흐렸다. 상상도 하기 싫어. 형제지만 용서 못할 거야.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다. 거짓말을 했다. 경찰에게, 시어머니에게, 민수에게. 왜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 무서웠다. 가정이 깨질까봐. 시댁에서 쫓겨날까봐. 민수가 날 떠날까봐.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었다. 내 안에 아직도 형님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 다음 날 형님에게서 문자가 왔다. 삭제했던 번호인데도 알 수 있었다. 재수 씨, 경찰 조사 받으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손이 떨렸다. 아무 일 없었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재수 씨까지 저를 고소하면 전 정말. 형님은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랬어요? 네. 왜요? 외로웠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했어요. 그게 변명이 돼요? 아니에요. 변명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에요. 그럼 저한테도 거짓말이었어요? 저만 특별하다는 말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니에요. 재수 씨는 정말 달랐어요. 처음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어요. 근데 재수 씨를 만나면서 진짜 감정이 생겼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어주세요. 제발. 형님,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재수 씨. 전 형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를 이용했고 거짓말했고 다른 여자들도 똑같이 속였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형님 때문에 제 삶이 엉망이 됐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울었다. 화가 났다. 형님한테도 나한테도. 왜 이렇게 바보같이 속았을까? 왜 특별하다고 믿었을까? 며칠 후 친구 미경을 만났다. 은하야, 결정해야 해. 뭘? 민수 오빠한테 말할 거야, 안 할 거야? 모르겠어. 은하야, 거짓말하고 평생 살 수 있어? 그것보다는 가정이 깨지는 게 더 무서워. 근데 은하야, 생각해봐.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면 더 힘들지 않을까? 미경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리고 말이야, 은하야. 응? 너 지금 피해자야. 형님이 전문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라고.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나도 원했어. 나도 설렜고. 그게 바로 수법이라니까. 너한테만 특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다. 민수에게 말하자. 진실을 말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민수와 마주 앉았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사실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은 저 형님한테.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다. 잠깐만. 민수가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니. 네. 형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뭐래? 형님이 경찰 조사받다가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이래. 심장이 멈췄다. 뭐라고? 심장마비래.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중환자실이래. 손이 떨렸다. 우리 지금 가봐야 해. 응. 병원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형님, 쓰러지셨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중환자실 앞에서 울고 계셨다. 어머니, 민수야. 형이 괜찮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위험하대. 심장이 많이 약해졌대. 나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다. 저 안에 형님이 계신다.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동생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근경색이 왔고 지금 위중한 상태예요. 회복 가능성은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의사가 말을 흐렸다. 환자분이 의식이 있을 때 뭔가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분들께. 뭐라고요?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형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다. 온갖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다. 형님. 민수가 다가갔다. 형님이 눈을 떴다. 나를 봤다. 재수 씨. 형님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형님이 힘겹게 숨을 쉬었다. 민수야. 네, 형님. 미안하다. 형이 정말 잘못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재수 씨한테 나쁜 짓을 했어. 순간 시간이 멈췄다. 민수가 나를 봤다. 시어머니도 나를 봤다. 형님, 그만하세요. 내가 말했지만 형님은 계속했다. 치료한다면서 이상한 짓을 했어. 재수 씨만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형님, 재수 씨는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외로워서. 계산적으로. 형님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민수가 나를 돌아봤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말이야? 형님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시어머니가 나를 노려봤다. 은하야, 넌 아무 일 없었다고 했잖아. 저는 거짓말한 거야? 경찰한테도 나한테도? 민수가 뒤로 물러섰다. 여보, 대답해. 형님 말이 사실이야?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대답을 해. 사실이냐고. 응. 민수의 얼굴이 무너졌다. 어떻게 날 속일 수가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형님이랑 뭘 한 거야? 우린 끝까지는 안 갔어.
그냥이 뭐야? 민수가 소리쳤다. 시어머니가 나를 밀쳤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니, 내 아들을 어떻게 했어? 형제를, 우리 가문을. 저도 속았어요. 형님이. 변명하지 마. 넌 공범이야. 민수가 돌아섰다. 여보, 잠깐만 들어봐. 듣고 싶지 않아. 얼굴도 보기 싫어. 민수가 복도로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무너졌다. 형님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재수 씨, 미안해요. 재수 씨 인생을 망쳤네요. 그리고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다. 환자분. 의료진이 달려왔다. 혼란 속에서 나는 복도로 쫓겨났다. 모든 게 끝났다. 가정도 명예도 모든 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돌아갈 곳이 여기밖에 없었다. 민수는 시댁에 남았다. 나를 차에도 태우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둡고 조용한 집. 25년을 함께 살았던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미경이었다. 은하야, 무슨 일이야? SNS에. 응.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올라왔어.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손이 떨리며 다시 핸드폰을 집었다. 언제? 1시간 전이라던데. 은하야, 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 진실을 말하고 나서 나 때문인가? 내가 진실을 숨겼다면 형님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까? 머리가 복잡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동이 틀 무렵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였다. 오셨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1시간 후 민수가 짐을 싸서 나왔다. 어디 가요? 회사 근처 숙소에서 지낼 거야. 그럼. 우리는 모르겠어. 지금은 생각할 수가 없어. 민수가 현관으로 향했다. 여보. 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돌아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하다고 다야? 25년을. 우리가 함께한 25년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이 뭐가 있어? 나도 속았어. 형님이 나만 특별하다고 진심이라고. 그래서 형이랑 그런 짓을 해도 돼? 거짓말을 해도 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 그런데 말을 잇지 못하고 문을 나섰다. 쿵.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며칠 후 형님의 장례식이 있었다. 갈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갔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의 항해 때문에 조용히 치러졌다. 시어머니가 나를 봤다. 눈빛이 차갑기만 했다. 왜 왔어? 형님께 마지막 인사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나는 조문도 하지 못하고 나왔다. 주차장에서 울었다. 한참을. 형님. 정말 가신 건가요? 그 따뜻했던 손길도 부드러웠던 목소리도 이제 영원히 느낄 수 없는 건가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해도 그때 느꼈던 설렘만큼은 진짜였는데.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는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가 따로 지낸다던데. 응. 엄마가 잘못했어. 무슨 일인데? 나중에 얘기할게.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할 수 없었다. 친구 미경이 찾아왔다. 은하야, 먹어야지. 미경이 싸온 음식을 차렸다. 입맛이 없어. 그래도 먹어. 쓰러지면 어떡해. 억지로 한 숟갈 떠먹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은하야. 응. 후회돼. 뭐가? 형님이랑의 일. 잠시 생각했다. 응. 후회돼. 하지만, 그때는 정말 나도 살아있는 기분이었어. 5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여자로 보여지는 기분이었어. 알아.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잖아. 나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 여러 명 중 하나였을 뿐이지. 눈물이 또 났다. 은하야, 그건 형님 잘못이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민수한테 거짓말했고 시어머니한테도 거짓말했어. 경찰한테도. 그건 가정을 지키려고 한 거잖아. 그게 변명이 될까? 미경이 내 손을 잡았다. 은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민수가 돌아올까? 돌아오길 바라.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도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이 필요해. 한 달이 지났다. 민수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보, 저녁 준비했어. 먹어야지. 배 안 고파. 이런 식이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거실에 마주 앉았다. 나 많이 생각해봤어. 응.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뛰었다. 정말? 근데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용서해줘서 고마워. 당신도 힘들었겠지. 형이 그렇게 조종했으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 앓았어? 무서웠어. 당신이 날 떠날까봐. 바보야. 민수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고 그래도 당신이 필요해. 눈물이 났다. 나도 당신밖에 없어. 그날 밤 오랜만에 민수의 품에 안겨잤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다. 민수의 품이 조금 차가웠고 나도 조금 불편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6개월이 지났다. 시어머니와는 아직도 연락하지 않았다. 명절에도 시댁에 가지 못했다. 민수가 혼자 다녀왔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당분간은 얼굴 보지 말래. 그래.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는 결국 진실을 말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아이들은 충격받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엄마도 힘들었겠다. 큰딸의 말에 또 눈물이 났다. 1년이 지났다. 민수와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나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형님 묘소를 찾았다. 혼자서 형님 묘비 앞에 앉았다. 형님은 진심이었나요? 저한테만큼은 대답은 없었다. 사실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심이든 거짓이든 이미 끝났으니까. 바람이 불었다. 형님 때문에 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쁘게만은 아니에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52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저를 위해 산 적이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죠. 형님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그냥 저 자신이었어요. 한 여자로서. 비록 그게 거짓이었다고 해도 그 감정만큼은 진짜였어요. 눈물이 흘렀다. 이제는 보내드릴게요. 형님도 편히 쉬세요. 일어서서 돌아섰다. 민수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부터 온 건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기다려주고 있었다. 다 했어? 응. 그럼 가자.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예전처럼 따뜻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묘지를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봤다. 형님의 묘비가 멀어지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때의 설렘, 그때의 아픔, 그때의 착각. 모든 게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52세. 이제야 나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민수의 손을 꽉 잡았다. 여보. 응. 사랑해. 민수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았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